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화성시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송재혁입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인적 자원과 성장 동력을 갖춘 그야말로 잠재력이 큰 도시입니다. 하지만 급속한 개발이 거듭되며 비롯된 환경과 지역 불균형 문제가 오늘날 화성시의 중요한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번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성시장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어떠한 정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본 토론회는 화성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그럼 먼저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자리 배정은 사전 추첨으로 진행됐으며 추첨된 순서에 의해 차례로 소개드립니다. 먼저 국민의힘 구형모 후보입니다. 화성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 기호 2번 구형모입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 정명근입니다. 네. 토론에 앞서서 진행 순서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기조 연설 이후에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후보의 공약을 듣고 상대 후보와 질의응답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해서 이번 토론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면 모든 순서엔 답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 시간을 넘기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각 후보들께서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아니면 비방, 그리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발언은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숙한 토론 자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고 두 후보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모 후보 기조 연설 시작하세요.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화성 시민 여러분, 저는 이 화성시를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마했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화성시 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야당으로서 현재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 시 집행부를 견제했습니다. 지난 12년간 우리 화성시는 민주당 시장 3명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화성시는 무너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많은 국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철도, 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연이 되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민주당이 잡게 된다면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여당입니다.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 화성시장 후보 저 구형모, 이렇게 여당이 집권해야 우리 화성시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약은 빌공 그런 공약일 수가 있습니다. 저 구형모는 화성시를 바꾸겠습니다. 제대로 똑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장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평균 연령 38세입니다. 저 구형모는 평균 38세입니다. 이 젊고 역동적인 화성시는 앞으로 100만, 200만 메가시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개발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화성시는 겉으로만 팽창돼 있고 인구만 유입돼 있고 그 개발에 관련돼서는 전혀 비전이 담아있지 않습니다. 저 구형모는 젊기 때문에 10년, 20년 뒤 비전을 제시할 겁니다. 결국 화성시가 제2의 서울 화성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고 또한 도로 기반 시설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화성시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도시, 제2의 서울 못지않는 화성특별시를 만드는 것이 저의 화성시의 10년, 20년 비전입니다. 여러분, 바꿔주십시오.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제대로 바꿔야만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당의 힘으로 우리 화성시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정명근 후보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 정명근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모두가 고생하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기고 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언제든지 퍼질 수 있습니다. 불행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느닷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좋은 행정은 삶의 불확실성과 시민의 삶 사이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면한 소명이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화성 시민들의 삶을 좋은 행정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화성시장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이제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바로 능숙하게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코로나 위기도 100만 화성의 미래도 꼼꼼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서남부 지역은 불균형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중부 지역은 불평과 자족이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동탄의 발전은 미흡하고 중지되었습니다. 이제 일할 줄 아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화성시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정책을 촘촘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화성 시민 여러분,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공직자로 살면서 시민을 위해 애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하려는 자, 공인이 되려고 하는 자 반듯해야 합니다. 시정도 그래야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야 일할 수도 있고 고민해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 정명근이야말로 경험을 갖추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을 섬길 기회를 주십시오. 진심을 다해 시민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두 후보자의 출마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3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 예정이고요.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 30초 안에 해주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화성시 발전 방안을 위한 질문입니다. 최근 경기도 내 자치단체 가운데 수원, 용인, 고양과 같이 특례시가 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잘 사는 지방 도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성시 역시 새로운 특례시로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도시고 인구 100만 도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화성시가 특례시 승격에 맞춰 추진력을 좀 높이면서 시민 생활 여건을 향상시킬 핵심 열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답변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정명근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모두 화성의 지난 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화성은 지난 20여 년간 크게 성장했습니다. 19만이던 인구가 이제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역 총생산 GRDP도 경기도 1위이며 삼성, 현대, 기아자동차 등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제조업체도 2만여 개에 달합니다.
재정 자립도도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은 서울의 1.4배 면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합니다. 우리 화성은 100만 특례시를 넘어 200만 도시로 가리라 확신합니다. 향후 4년이 바로 화성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화성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과 발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탄은 더욱 편리한, 더욱 세련된 명품 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문화, 여가 시설이 풍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병점은 도심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병점을 동탄과 수원, 서울을 잇는 교통의 교두보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봉담은 연구소와 철도를 유치하겠습니다. 봉담을 자족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서부는 필수적인 SOC 사업부터 시작하여 서부 대개발에 착수하겠습니다. 서부를 화성 발전의 새로운 엔진으로 디자인하겠습니다. 남부는 의료, 복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경기 남부권의 새로운 대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해안권은 친환경 자동차 산업, 관광 산업을 키우고 화성이 세계로 진출하는 새로운 관문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화성을 시행착오 없이 발전시키겠습니다. 서울이든 수원이든 어디든 오고 가는데 막힘이 없는 도시, 제가 바라고 만들고 싶은 도시 화성의 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기후 2번 구형무 후보 말씀 주시죠. 화성 시민 여러분, 우리 화성시는 100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곧 특례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데 과연 그 안에 내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실이 없기 때문에 그 내실을 채워야 됩니다. 저는 그 안에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습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40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화성시에서 활동할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화성시가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또 아이가 많기 때문에 전 아이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이 즐거워야 우리 엄마 아빠들이 즐거워야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또한 그런 것들이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만 도시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키워주는 화성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로망 확충입니다. 무분별하게 개발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반 시설이 되어야지, 교통이 편리해야지 인구가 유입이 돼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또한 동서 균형 발전. 우리가 동쪽에 너무 많은 인구가 치우쳐지는데 서쪽에도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과 각종 산업 시설, 그다음에 관광 시설을 개발해야 됩니다. 저는 서부가 우리 화성 발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남부권은 과학경제 혁신 도시, 또 서부권은 제주도 못지않는 관광 특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동쪽 지방 많은 개발되고 있지만 그 개발 안에 지연이 되고 있는 국책 사업들 여당으로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연시키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12년 동안에 민주당이 했던 그 거짓말 확실하게 혁파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를 제대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100만, 200만 정말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야당이 잡게 된다면 우리 화성시 앞으로 16년, 20년 더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 구형무, 저 구형무를 지지해 주십시오. 여당의 힘으로 우리 화성시를 100만, 200만 메가시티 전국에서 으뜸이 되는 우리 화성시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꼭 바꾸겠습니다. 제대로 똑바로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견해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역 균형 발전 방안입니다. 도농 복합 도시인 화성시는 현재 동부와 서부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합니다. 동부권은 동탄 신도시로 재탄생이 됐고
서부권은 여전히 도시 인프라가 좀 아쉬운 열악한 상황이죠.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동서 간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먼저 기호 2번 구영모 후보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화성은 서울의 1.4배의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 복합 도시로서 동쪽엔 도시 지역, 서쪽엔 농업, 산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발의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쪽에는 지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 철도 사업, 국책 사업들을 시민들께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현황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지연이 되고 있고 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항상 시민들께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서부 지역은 굉장히 공장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 난립이 되어 있는 공장은 한 곳에 모아야 됩니다. 저는 서남문권이 평택항과 연결이 되어 있고 철도만 갖춰진다고 하고 도로망이 갖춰진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혁신 도시, 기술이 중심이 되는 과학경제 혁신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또한 특수 기술대학을 유치한다면 우리 화성시가 서부가 과학경제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부에 152km나 되는 광활한 어떤 바다의 그 길이 있습니다. 해안선이 152km나 됩니다. 제주도 못지않는 그런 천혜의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저는 화성시가 서부에 맞게, 서남부에 맞게, 동부에 맞게 각자 특색 있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동서 균형 발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말 그대로 화성, 하모니 화성을 만들겠습니다. 동서 균형 발전 더 이상의 과제가 아닌 우리 화성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더욱더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의 동서 균형 발전이 해소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제2의 서울 화성특별시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의 미래 비전 제가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화성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젊은 후보 저 구영모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 정명근 후보 의견 어떠신가요? 예, 우선 동서 간 개발 격차에 앞서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동부와 서부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 확 뚫어야 합니다. 지지부진한 철도 사업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동탐 트램, 동인선, GTX-A, 신안산선, 서해안 사업 등 진행되는 철도 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현재 유치를 추진 중인 노선들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 신분당선 봉담 연장, GTX-C 병점 연장, 서동탄에서 동탄까지 1호선 연장, 분당선 연장,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광역철도 등 추진 중인 계획들을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서부 지역 주민들께 서부 대개발론을 제안합니다. 도로, 인도, 도시가스, 철도 등 생활 필수 인프라 사업들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서부를 먹여 살릴 수 있고 우수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친환경 자동차 산업, 관광 산업 등 미래 산업을 성공시키겠습니다. 동부가 명품 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문화, 여가시설, 라가, 도시, 랜드마크를 세우겠습니다. 동부 시민들은 물론 다른 지역 시민들도 질 높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와 상업 인프라를 유치하겠습니다. 동부의 자랑인 녹지와 공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아시아 최대의 수목원, 식물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반석산 근린공원, 여울공원, 오산천, 습지공원 등 녹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온실 식물원과 주민 편의 시설들을 추가로 조성하여 도시의 랜드마크를 세우겠습니다. 저 정명근 화성시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동서 개발 격차를 해결하는 화성시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을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화성시의 중요한 환경 관련된 문제 되겠는데요. 화성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해 그간 화성시는 소각장을 확장하고자 했지만 주민 간의 찬반 갈등 역시 또 깊어지고 있죠. 이 갈등을 좀 줄이면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최적의 해법이 무엇인지, 그 방안은 무엇인지 두 분 통해 듣고 싶습니다. 우선 기호 1번 정명근 후보부터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개발, 인구 증가, 비대면 소비 확산 등으로 생활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 수도권 매립지와 민간 처리 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였으나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에 사용이 종료됩니다. 2026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법제화됨에 따라 소각장 증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화성시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일일 평균 554톤이며 곧 문제가 될 매립량은 일일 평균 58톤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법제와 화성시 인구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70에서 90톤까지 처리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 트랙으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겠습니다. 우선 자연순환 재활용 정책을 강화해서 생활 폐기물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소각장을 증설하겠습니다. 현재 일일 5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 증설 부지 공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입지가 선정되면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2028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예정인 2025년부터 소각장 준공 예정인 2028년까지는 화성 그린 환경센터와 화성 시내 민간 소각시설 3개 업체를 통해 화성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겠습니다. 화성 그린 환경센터는 일일 210톤, 민간 소각시설은 일일 190톤 소각이 가능합니다. 예상 초과 배출량 70에서 90톤을 모두 민간에 위탁해도 100에서 120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각장 준공 시 주민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생활 폐기물 반입량과 소각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마을 발전 기금으로 환원하겠습니다.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행정으로 지체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계가 멈췄죠. 예, 지금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예, 다음부터 시간 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의 후보 말씀을 구영모 후보 이어서 기호 2번 구영모 후보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개발에 있어서 어두운 부분이 바로 이런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런 소각장 증설에 관한 문제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화성의 많은 시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데 꽉 막힌 소통, 왜 화성시는 답을 주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런 소각장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마음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확실한 보상 체계를 먼저 찾겠습니다. 소통이 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고 있는지 저는 그 문제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화성시가 지금 하루에 오산시를 포함해서 300톤의 많은 양의 쓰레기 양이 배출이 됩니다. 앞으로 500톤에 관련된 그런 새로운 소각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럼 어디에서든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 과정이 투명한지, 시민들이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지, 법적인 틀에서 문제는 없는지, 상처받는 분들은 없는지, 저는 그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시가 앞으로 100만, 200만 많은 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 문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시민들께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 정말 하모니,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화성시, 그것이 바로 화성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관내 여러 가지 갈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갈등의 최전선에서 피하지 않고 시민들의 이익의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늘 소통하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다시 원점에서 소각장 문제는 다시 재검토해서 시민들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후보의 공약 소개와 이에 대한 개별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후보의 공약 발표 후에 공약과 관련해서 상대 후보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그 공약 발표는 3분, 그리고 질문은 1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각각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구형모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시민 여러분, 저의 1호 공약은 아이를 키워주는 화성시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워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정말 아동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들이 너무나 힘들게 보육을 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미래로 나아간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아닌 우리 화성시가 보육을 책임지는, 그래서 아이를 키워주는 화성시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난임 환자가 20만 명에 다다릅니다. 우리 화성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임신 전에 난임부터 출산 이후의 영유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생애 주기별로 맞춤 보육 정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눈치 보면서 회사의 눈치를 보면서 휴가도 못 내고 또한 검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에 관련돼서는 현재 초등학교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설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설시설들을 이용할 때 반드시 시에서 지원해서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오히려 초등학교가 되면 일찍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간들을 학원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화성시가 방과후 학교를 좀 더 현실적으로 저녁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마음 놓고 직장 생활하고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저는 아이를 키워주는 화성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성 발전의 첫 단추는 바로 도로망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쪽에는 아직까지 인도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100만 도시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철도가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바로 화성시입니다. 저는 이 도로망, 철도 우선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성과가 바로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4년 임기 내에 제가 완성하지 않더라도 이 구형무라는 사람이 4년 뒤에는 정말 도로망, 철도망을 위해 하나, 둘씩 시작한 시장이구나, 그렇게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화성의 미래를 위해서 이 도로망, 철도망을 반드시 시민들께 현황을 알리고 어떤 애로사항 없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구형모 후보의 공약을 다 같이 들었는데 정명근 후보, 구형모 후보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분입니다.
예, 구영모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발표한 공약과 달리 오늘은 보육과 도로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후보님께서는 홍보 현수막에 지금 거리에 붙어 있는 현수막에 군공항 폐쇄라고 적혀 있습니다. 군공항 폐쇄가 현재 국방 상황과 전투력상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해서 가능한 사항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영모 후보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화성시 의회에 있으면서 군공항 대응 담당관이라는 부서의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20억, 30억씩 무조건 홍보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원과 화성시의 민주당이 지난 12년 동안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서로 핑퐁만 해왔습니다. 그럼 피해는 고스란히 군공항 피해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서부에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 상황에만 놓여 있습니다. 저는 피해를 가장 최소화한다고 하는 것은 군공항을 폐쇄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군공항 폐쇄를 먼저 외쳤습니다. 가장 빠르게 군공항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군공항 폐쇄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투기도 연한이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노후화된 전투기, 전략적으로, 실용적으로 군공항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낙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갈등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성 시민이 피해를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래서 군공항 폐쇄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와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더 이상 화성 시민과 수원 시민의 이런 정치인의 갈등상에 놓여서 더 이상의 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반드시 군공항 폐쇄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네, 보충 질문과 답변이 가능합니다. 정명근 후보, 질문하십시오. 군공항 폐쇄는 저도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시급한 것은 우리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으면서도 이 동은 보상을 받고 저 옆에 동은 보상을 받지 않는 애매한 보상 기준을 먼저 수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군공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제사상 피해에 대한 대책입니다. 건축 제한, 고도 행위 제한으로 현재 수원 군공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군공항의 유지에 최소 필수한 면적, 그리고 고도의 필수적인 부분을 빼고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줘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단기적으로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정명근 후보께서 군공항 폐쇄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예. 민주당이 지난 12년 동안 도대체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해결했는지 저는 그것부터 좀 묻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한다고 외쳤습니다. 여론이 시끄러워지니까 갑자기 국제공항을 들여왔습니다. 양쪽에서 매년 20억, 30억, 수원시에는 40억씩 모든 홍보비 이전을 해야 된다, 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소비성, 정말 시민들의 혈세가 수백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도대체 민주당은 진정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과연 그 예산들은 어떠한 혜택을 시민들께 누렸는지 저는 그거부터 묻고 싶습니다. 이런 갈등 유발에 있어서 저는 시장이 된다고 하면 우리 화성 지역에 경계 지역에 여러 가지 피해가 유발이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경계 지역의 피해 유발 대책을 위한 추진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와 수원시가 언제든지 소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명근 후보의 공약을 듣고 개별 질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말씀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민생 공약을 발표하면서 많은 아쉬움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우리 화성 시민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생각하니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화성시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공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족, 그리고 반려동물 정책까지 촘촘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교통 문제입니다. 동탄에서 서울시까지 한 번만 갔다 와도 반나절이 걸립니다. 우선 화성 순환도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가 뚫려야 사람도 물류도 순환이 가능합니다. 화성의 생산 기반 대다수가 서남부에 있고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철도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 예산 일부를 편성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발을 맞추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공약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여성, 청년,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바로 제공하겠습니다. 정책이나 공약은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민들의 다급한 사정에 맞추어서 늦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내일이라도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다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겠습니다. 복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교통 확실히 뚫겠습니다. 경제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구용모 후보께서 이에 대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과거 민주당 후보들도 이런 관련된 공약들을 냈는데요. 전혀 된 게 없고 지연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특단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민주당이 야당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자르면 시 예산이라도 편성을 한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사업은 국가 예산을 받아야죠. 또한 김동연 도지사 후보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럼 김동연 도지사 후보가 안 되고 우리 김은혜 후보가 도지사가 된다면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소통 채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저는 그거부터 궁금합니다. 야당으로서 활동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4년 동안 겪어봐서 압니다. 그런 소통 채널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야당으로서의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시장이 되는 순간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도지사 혹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저 찾아가서 사정하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록 야당의 대통령이지만 우리 화성시를 위한 일이라면 화성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유연해야 합니다. 정치 여야에 가려서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확실히 화성 시민을 위한 거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뛰겠습니다. 발로 뛰어서 협상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구용모 후보께 보충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정하고 부탁을 해야 우리 화성 시민의 삶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정하고 부탁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응원받고 협조할 수 있고 정말 강물이 흐를 때 흘러가는 방향으로 몸만 실으면 되듯이 저는 그렇게 시정을 운영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시절 때 최고위원도 했고 여러 가지 중앙 정치 경험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러한 네트워크가 없는 우리 정명근 후보께서는 과연 앞으로 정치 신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치적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시장도 정치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런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중앙 정치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은 행정가가 해야 합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제가 공무원 30년 공무원 생활하고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절실히 느낀 걸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방음벽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당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을 3번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거 담당하는 부서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과장입니다. 이 과장이 안 된다, 행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장관이 수도 없이 얘기해도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3년여 만에 저희가 조건을 바꾸어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의 힘만 가지고 행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실시하여만 추진하여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앙인맥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구영모 의원께서는 국민의힘,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도당위원장들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정치인의 역할이지 화성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무적인 경험이지 시장을 위한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시장의 자격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각 후보별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토론 방식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후보 모두에게 1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10분 동안 토론 진행을 직접 하시게 되고요. 상대 후보자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기회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만 되도록 1분 이내 질문과 답변을 좀 해주셔서 좀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적어도 후보자의 답변을 들을 때는 30초 정도 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10분 안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남은 시간이 30초가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는 질문하실 수 없으니 이제 주도하고 계신 후보께서 토론을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잘 숙지해서 토론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근 후보에게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영모 후보님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후보님께서는 검증된 능력 있는 젊은 일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젊고 패기 있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젊고 패기만으로는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양한 경력으로 실적을 쌓아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구 후보님께서는 지난 4년 동안 화성시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제가 조례 발의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 발의 한 건과 단독 발의 4건 등 5건을 발표하였습니다. 4년 동안에 총 5건의 조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4년 동안에 젊은 일꾼, 검증된 일꾼이 조례 5건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이 조례 발의한 내용들도 단순히 행정 내부적인 것들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금이라든가 공무부의 여행지 등 이것도 처음부터 새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몇 자 고치는 수정안들이었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들이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4년 동안 일을 한 구영모 후보께서 도대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래서 의회의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의원은 발의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5분 발언이나 시정 질의, 그다음에 예산 여러 가지 현황들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는 5분 발언을
거의 의원들 중에 제일 많이 했고 시정 질의는 거의 30년 역사상 이렇게까지 시장한 게 몰아붙이며 1시간 동안 세놓고 한 의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역할은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대표 발의 5건, 그 외에도 23건의 공동 발의건이 있습니다. 조례는 혼자서 발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과 함께 의논하고 연구해서 하는 그런 조례들도 있습니다. 5건뿐만 아니라 저는 총 28건의 조례를 발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 내용들을 보면은 지역 발전이나 규제 완화 등 진짜 주민들하고 직결된 것들은 없고 대부분 행정 집행부의 조례안의 일부 개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었고요. 다음은 화성시는 동서 기반시설 격차가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동쪽에 신도시가 생성되면서 상당히 도로도 많이 깔리고 생활 환경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생활형 SOC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동안 화성시장들이 동탄에 거주해서 서철모 시장이 동탄에 거주하고 동탄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동탄시장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구형모 후보께서도 동탄 이 신도시의 시의원 출신으로서 동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동탄 출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화성 비전은 서쪽에 있습니다. 이미 동탄 지역은 많은 계획들에 의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개발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지연되는 걸 제가 찾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서부 지역은 아직까지도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화성의 미래 비전은 바로 서부에 있습니다. 도로망 구축의 핵심은 바로 서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서해의 관광 특구, 그다음에 서남부권의 과학경제 클러스터 혁신도시, 미래 먹거리는 바로 서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탄 출신이라고 해서 과거에 민주당의 최인석 시장과 서철모 시장의 그런 동탄 시장에 매몰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의 그 시장 12년 동안의 그런 행태들을 민주당 후보께서 지금 부정하시는 건지 저는 그것부터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의 동탄 출신의 시장들이 세 분이 12년을 거쳤는데 그럼 그 12년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그런 부정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질문을 계속 이어가. 예, 그럼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은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있고 복지 문제도 있고 직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화성 시민의 50% 이상이 교통 문제를 가장 큰 현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철도 전철 사업은 우리 화성시가 중점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대략 살펴보면은 GTX-A 동탄에서 수서구간 조속 착공, GTS-C 병접 유치, 1호선 서동탄에서 동탄역 연장, 분당선 용인에서 동탄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가는 선입니다. 신분당선 봉담 유치, 동탄 인덕원선 예산 확보 및 조속 착공, 신안산선 유치 등입니다. 구영무 후보께서는 현수막에 화성시 지하철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하는 현수막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철도망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계획이 잡히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준비하는데 10여 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즉 계획 시작부터 착공까지 15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국가 사업입니다. 구 후보님은 작년 7월 우리 국가에서 발표한 국가철도망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화성시에 어떠한 사업들이
배정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여러 가지 GTX 사업이라든지 여러 철도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화성시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철도들을 이은다고 하면은 저는 지하철 시대가 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래 걸립니다. 10년, 15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시장의 의지를 갖고 여당의 힘으로써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GTX-A도 우선적으로 개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인동선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지하철이 생기는 거고요. 또한 1호선 연장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10년에서 15년, 10에서 15년 후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 사업을 현재 현수막에 화성 지하철 시대 개막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작년 7월 국가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분당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용인에서 동탄 거쳐서 오산으로 가는 거하고 신분당선, 저 수원의 호매실에서 봉당까지 오는 거, 그리고 동탄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가는 그 3개 노선이 작년 7월 달에 국가 4차원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 철도망 계획이 지금부터 추진된다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 즉 BC가 나와야 추진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구 후보께서는 지하철 시대 개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현란스럽습니다. 곧 이 지하철 시대가 열리는구나 하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구 후보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착각이 아니라 저는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화성의 미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정명훈 후보께서 말씀하신 공약이나 제가 말씀드린 공약이나 다 똑같은 지역의 현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안에 있어서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빨리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단순히 지하철 시대 개막이라고 한다. 그거에 대해서 이게 착각이다라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이 되려고 우리가 출마했습니다. 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요인이 보통 정기 인사가 7월하고 12월에 있습니다. 이 시장으로서 인사가 가장 중요하고 자, 공무원들도 발언을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인데요. 인사에 대해서 인사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6월하고 12월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발생됐을 때 인사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 같은 거 했을 때 이게 인사 요인이 발생되는데요. 시장이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명근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영목 후보를 통해서 10분간의 주도권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명근 후보께서 일하는 시장을 원하신다면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과거의 민주당 12년의 시장 시절의 그런 최인석 시장과 서철모 시장은 일을 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가 민주당은 왜 이렇게 서로를 부정을 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지연이 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일하는 시장을 원한다라고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명근 후보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건지, 과거에 서철모 시장과 최인석 시장이 공약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전 시장들에 대한 평가는 주체에 따라서 달리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즉, 우리 민주당에서 평가하는 전 시장들의 평가와 국민의힘 또 시장 후보로서 평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후보가 지난 12년 동안에 잘못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예를 들면 최인석 시장은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 6개 시가 공동으로 지금 추진해서 3일, 5일 걸리는 화장을 바로 화장과 장례를 바로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서철모 시장, 집정 민주주의를 가미한 온라인 정책자문단, 그리고 지역회의를 통해서 지역 시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정책을 발굴해서 반영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장이 화성 지난 12년 동안에 화성시는 지방 경쟁력 지수에서 5년 연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에서 예산 증가율도 1위, 네, 자립도도 1위. 때문에 그 정도만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명 후보께서는 공직자로 30년을 하셨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건칠승 국회의원의 지역 보좌관을 했습니다. 저는 화성시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들이 이렇게 화성시정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장은 국회의원의 부하가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의 최인석 시장이나 서철모 시장, 우리 정명훈 후보께서 이현욱 의원과 건칠승 의원 다 보좌관 출신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94만 시정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명훈 후보께 묻겠습니다. 시장이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그건 사람에 따라 틀리다고 보고 저는 최인석 시장이나 서철모 시장이 절대 국회의원들한테 휘둘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국회의원들한테 휘둘릴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 화성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국회의원들한테 휘둘려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에 따지면은 우리 구영모 후보야말로 안철수의 뭐 후견인이 아니라 젊은 뭐 조력자 안철수 대표가 가는 장소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그야말로 안철수의 아바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안철수 우리 후보께서는 화성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런 보호를 받는 보좌관 출신은 이제는 혁파해야 됩니다. 왜 최인석 시장이 재선을 하고 서철무 시장이 이현욱 의원이 공천 전략 위원장을 맡으면서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철무 시장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현욱 의원이 했던 그런 많은 노력들이 저는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통해서 우리 화성시가 화성 시민의 시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의 공직자 생활과 이런 지역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도대체 주도적으로 한 게 저는 뭐가 있냐 그런 자질을 묻고 싶은 겁니다. 늘 곁에서 보조하는 그런 역할만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화성시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떤 혁신적인 그런 행정이라든지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좌관을 하면서 그리고 공무원을 하면서 처리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이춘재 살인 사건으로 명칭을 바꾼 사람입니다. 제가 시도의원들 간담회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의 연구를 해보니까 살인 사건이 장소가 아니라 범행 위주로 바뀔 수 있다는 조건을 찾아냈습니다. 즉 화성과 청주에서 이 친구는 살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거에 착안해서 우리 시의원으로 하여금 그 당시에 시의원으로 하여금 정식으로 가서 의회에 가서 요구를 해라. 화성시청 그리고 경기도청, 경찰청 기자들한테 요구를 해서 이거는 이춘재 살인 사건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 화성시 의회에서 결의안을 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이들을 제공한 게 저죠. 후보께서 했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화성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그 당시 공직자였던 5급 사무관 공직자가 이거를 했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화성시 의회가 5급 사무관에 의해서 자주지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요. 하여튼 저는 그런 면에서 계속 이런 공무원의 경력만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이 없습니다. 도대체 지역 보좌관이란 역할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역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입안한 적이 없을 겁니다. 저는 도대체 정치인의 경력이 뭐가 있는 건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화성시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인이고요. 김은혜 도지사 후보도 정치인이고요. 다 정치인입니다. 그럼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뭐겠습니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소신과 협상력입니다. 그럼 과연 야당 후보로서 야당의 시장으로서 소통이 되지 않는 대통령, 경기도지사 아까 부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시가
화성 시민이 낸 세금이 있는데 그 시민이 낸 세금이 집행이 되기 위해서 시장이 앞에 가서 부탁하고 읍소해야만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먼저 해명하죠. 해명이 아니라 그 이춘재 살인 사건으로 변명한 거는 제가 보좌관을 하면서 시도의원, 우리 지역구의 시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 운영위원장인 박경화 의원으로 하여금 가서 이렇게 발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 시민의 저의 조그만 아이디어가 화성에 큰 변화를 일으킨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꾸 정치력 하는데 화성시장의 자리는 정치가가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을 하려면은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중요한 것이지 중앙정부하고의 또는 윗사람하고의 관계가 화성시정을 잘 이끄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화성시에서 지금 제가 공약을 내고 있는 아이 키워주는 화성시를 제가 기초로 걸었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동탄 지역이 굉장히 높은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살이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 불화, 병 질환 등등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정확하게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아이 키워주는 화성시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동탄에 자기 있는 돈 다 끌어다가 대출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빚, 보육 문제,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정 불화라든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가장 심각한 우리 화성시에서 이 동탄이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이러한 정확한 문제점도 확인하지 않고 그저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이유만 낸다는 것은 저는 시장으로서의 어떤 자질의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공직자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화성의 여러 시장들이 어떻게 보면 시정 과정에서 많은 범법을 저질렀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어요. 전전 최영훈 시장 때 우리 그 후보께서 굉장히 앞서서 여러 가지 시정에 많은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질문은 좀 곤란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화성시장은 정치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국책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정치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당의 힘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김은혜 후보, 화성시장 구형모 이 세 파트너가 함께 화성시의 모든 국책 사업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자께 주어진 각각 10분의 시간 주도권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께 3분씩을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이번 시간에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구형모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나요? 민주당의 12년, 앞으로 4년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우리 화성시는 더 도약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저 구형모는 젊습니다. 혁신적입니다. 지난 4년간 제가 해왔던 의정활동은 화성시에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공직자 생활, 많은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빚입니다. 저는 화성 시민들께 빚을 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화성시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교육받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 이후에 노후 보장되는 복지가 제공되는 화성시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생애 주기별 복지를 통해서 화성시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화성시를 만드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기득권에 무너진 우리 화성시, 민주당이 더 이상은 시민들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밥을 차려놓고 큰 밥이 있는데 그 밥에 시민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일부 세력들만 밥을 먹고 남은 밥은 버리는 지금 그 화성시가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저는 화성시를 시민들께 돌려주고 싶습니다. 저의 절실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젊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 화성시가 100만, 200만, 300만 메가시티, 전국에서 으뜸 가는 도시, 세계에서 10대 도시 안에 드는 것이 저의 큰 비전입니다. 여러분, 표를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표를 위해서는 퍼주는 정책이 가장 으뜸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4년 임기가 저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시민들께서 내주신 소중한 세금을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소통하고 치우치지 않게 집행하는 그런 소통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1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6년, 20년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화성시는 정말 잠재력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자립도 1위, 인구 증가율 1위. 이런 천의 많은 기반 시설들이 있는 우리 화성시, 저 젊은 구영모에게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정명근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민분들께 저의 시정 철학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영모 후보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미흡했던 부분은 정책과 소통을 통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가 된 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사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꿈꾸는 화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 정명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100만 시대 특례시로 발돋움하는 화성시에는 준비된 시장이 필요합니다. 지방선거는 대선이 아닙니다. 행정을 잘 아는 전문가를 뽑아야 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내일 당장 시청 간부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된다면 화성시가 잘해온 일은 계속 진행하고 시행착오가 발생한 사업은 협의하고 조율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더욱더 소통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일선 행정 경험도 풍부하지만 경기도청에서 국제 교류 업무 등 다양한 업무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민원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주도하였습니다. 저는 행정뿐 아니라 국회 정무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풍부한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성시의 미래 발전 청사진을 그릴 수 있습니다. 미래를 함께 개척할 수 있습니다. 저 정명근 신명을 다해서 시민을 모시고 행복한 화성시를 만드는 초석이 되겠습니다.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화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화성 지역의 유권자들을 위해서 오늘 시간을 내주시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화성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00만 인구 도시로의 진입을 앞둔 화성시의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가치 있게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